해운대구 청사포에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와 하늘열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 증축 문제를 놓고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에 들어갔던 금정문화회관이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오 전 시장의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한도와 요율이 축소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발행액이 목표액을 크게 넘어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소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아름다운 폭우로 유명한 해운대구 청사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곳에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와 하늘열차 등 블루라인 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차장 증축 문제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폭우로 유명한 청사포로 들어가는 길. 4층 높이의 정거장 건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레일바이크를 위한 선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인 해운대 미포에서부터 옛 송정역까지 4.8km 구간 블루라인 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를 위한 주차장 시설의 조감도를 보면 10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버스는 3층에 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블루라인 파크 사업의 역사 건물에 이어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무려 3층짜리 높이의 공영 주차장 증축 계획이 밝혀지면서 이곳의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청사포에 철골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기도 너무 좋고 저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미역 농사도 짓고 어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밭이에요. 밭에서 일구고 삶의 터전이 돼요. 여기가 우리 여기서 원래 사시는 분들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계획대로 여기는 이렇게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 여기는 뭐 저 스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당초 해운대구가 공용 주차장을 만들 때 토지 수용을 허락한 토지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을로 전부 다 발전을 시기가 이래가 해서 동의를 했는데 1년 후에 공영으로 바꿔버리고 또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보기 싫은 흉물 있는 지상 2층으로 올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지주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한마디 의견도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 지주를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또 청사부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가운데 부산방송이 해운대구와 사업자가 주차장과 관련해 협의한 협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사포 공영주차장 증축은 이미 지난 2019년 2월 사업자 측이 주차장 증축 후 해운대구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제 구에다가 시 물론이지만 지어서 그냥 공원하는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운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민 설명회 자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구에서 하자 그러면 저희는 하는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는 주차장 증축 건축 허가까지 내준 상태로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0년간 독점 운영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운대구청은 공용 주차장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6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을 거치면서 결정된 사항을 한 번도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5월 공사를 앞두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설명회부터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주민 없는 블루라인 파크 조성 사업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문화예술기관들이 휴관에 들어갔었는데요. 개관 20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친 금정문화회관에서 클래식 공연으로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공연 문화도 눈에 띕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 감미로운 피아노와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짝수달 마지막 화요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음악 평론가 조이창의 클래식 레시피입니다.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보이는데 이날은 엘레지와 라멘토, 울기 좋은 날의 음악이 주제입니다. 마치 우리 곁에 항상 있는데 잠시 없어져 버린 사람이 그래서 그리움을 아는 것처럼 정말 대면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공간은 정말 멋진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에 공연장 입구부터 달라진 풍경이 눈에 띕니다. 입장부터 철저한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은 물론이고 860여 석의 대공연장 객석에서 관객들은 2줄 4열 간격으로 서로 멀찌감치 앉아 공연을 즐겼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행복하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깔끔해지고 훨씬 문화생활하기에 서울하고 이제는 점차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클래식 공연과 함께 금정문화회관이 개관 20도를 맞아 진행한 블링블링 20 아트 프로젝트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금정 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해 대공연장 곳곳에 예술을 입힌 겁니다. 1층 로비에 만들어진 반짝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할 선명한 색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연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새 단장한 로비와 계단을 지나 2층 대공연장 로비는 22개의 색으로 구성된 유리 예술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이 지나온 20년의 역사, 앞으로의 또 다른 20년을 표현한 겁니다. 썰렁했던 지하 분장실 복도는 마법같이 일렁이는 통로와 색색의 삶과 음악이 녹아 흐르는 듯한 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예술가의 상상력과 영감, 에너지를 높일 상상 정원 등 무대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금정문화회관 전체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멋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약간 죽어있다고 할까 그런 공간들에도 아트 작업들을 하여서 지난 20년의 추억들과 앞으로 20년을 기억할 수 있는 멋진 공간들로 탈바꿈한 금정문화회관에선 앞으로 6월 크로스오버 뮤직, 8월 길 떠나는 클래식, 10월 세레나데 로망스, 12월 댄싱 클래식을 주제로 11시 브런치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전통시장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타격이 컸던 만큼 예전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3일간 휴업했던 자유도매시장. 2달여가 지난 시장은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시장 주변 주차장은 빈자리가 없고 물건을 나르는 도매상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완화가 되고 있다고는 전해 들었는데 날씨가 풀린 영향 때문에 조금 돌아다니시는 것 같지만 매출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장기 휴업에 들어갔던 자갈치 시장. 사상 처음으로 20일 넘게 문을 닫았다 3월 중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족관엔 싱싱한 횟감이 가득하고 오가는 시민들도 드문드문 보입니다. 노점은 평일인데도 고객들로 붐빕니다. 지금의 풍경만 놓고 보면 자갈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좀 해놨다. 4월 들어서? 짧게 놨다. 사람 구경을 못 했어. 근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물건은 좀 사요? 안 사요, 안 사. 아직 개시도 못 했지. 부산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관리비나 공통경비 등을 일부 감면해주며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며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 진행되는 봉축 법요식이 한 달 뒤인 5월 30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종교계의 판단 때문입니다. 홍법사 심산 주지스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네. 집회를 진행하는 등 사찰에서도 영향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어쩌면 막연한 기다림, 또 다소 긴장되고 힘겨운 그런 기다림을 하다 보니까 15일이면 될까 하던 것이 한 2달을 넘기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런 반면 또 얻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망, 국제적인 관계는 많은 훼손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그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 또 소중함, 그리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내 주변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풍경도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별 특별한 행사 없이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윤 4월 8일, 그 양력으로 5월 30일에 저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다소 힘들고 지치겠죠. 그러나 이미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시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큰 행복이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보다 못한 상황을 맞이했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이 절망이나 혹은 실망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측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지금이라도 행복하고 싶다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에 사는 재외국민과 결혼 이민자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6월 중 조례를 개정한 뒤 군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 147명과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480명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군민의 95%인 15만 8천 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 기한이 한 달가량 단축됩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이 4월 말 기준으로 당초 목표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신청 마감일을 기존 6월 5일에서 5월 8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28일 기준 지원금 신청 건수는 목표 대비 97% 수준입니다. 신청 기한이 단축되는 대신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오부제는 해제됩니다.
중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무상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배부는 29일부터 구청 직원과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지급에서 누락된 세대는 세대원 중 1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원 전체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오 전 시장의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부산경찰은 수사전담팀장을 기존의 여성청소년과장에서 지방청 2부장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부패수사전담반을 수사전담팀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29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현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정동만, 전복민, 안병길 당선인 등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동백전 캐시백 한도와 요율이 축소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이 발행 목표액 3천억 원을 훌쩍 넘어 5천억에 도달하면서 확보된 예산을 대부분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충전 가능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요율도 10%에서 6%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캐시백이 줄어드는 대신 가맹점 제휴 할인 혜택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29일부터는 택시 요금도 동백전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 깡깡이 마을 공작소에 남항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차려졌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주거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노후주택 유지 보수와 공구대여, 무인 택배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는 노후주택이 많고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마을지기 사무소가 주민 편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30일 목요일 부산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서서히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오늘과 비슷해 낮 동안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강원 북부 동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매우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으니 화재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물결도 최대 1m까지 이는 등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부터 구름 많이 끼며 날이 점차 흐려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1에서 22도의 분포로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